세계 최고의 전무후무한 걸작품. 신라 금관의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건 바로 독특한 디자인과 장식이다. 이 화려한 장식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찬란한 디자인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무덤에 묻혀있던 신라 금관이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21년 일제강점기 때였다. 한 민가에서 앞마당을 넓히기 위해 땅을 고르던 중에 우연히 발견된 것이다. 당시 일본의 고고학자들은 놀라움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발견된 적이 없던 금관이 발견된 것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 금관은 모두 6점. 금관은 한반도에서 오직 신라 땅에서만 출토됐다. 신라 금관은 독특한 장식이 솟아있는 형태다. 한자에 매산자 3-4개를 위에서 아래로 연속적으로 붙여놓은 형태가 앞면과 좌우 측면에 장식돼 있다. 금관의 뼈대가 되는 매산자 형태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고대 신라인들이 남긴 화려한 금관의 디자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신라보다 앞선 시기, 신라 금관과 동일한 모티브의 금관이 발견된다. 카자흐스탄 이식에 있는 쿠르간 유적. 이곳의 고분은 신라 고분과 동일한 적석 목곽분이며 한 고분에서 미라가 발굴된 것이다. 고대 유목민의 족장이자 대제사장이었던 황금 인간이었다. 온통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황금 인간. 놀라운 것은 모자였다. 신라 금관과 유사한 장식의 모자를 쓰고 있는 것. 모자에서 나무가 위로 돋아나는 기법과 사슴 모양의 장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베리아 남부에서 발견된 사르마트 금관. 여기에서는 신라 금관의 기원을 찾아볼 수 있었다. 금관의 테두리 위로 사슴, 그리고 잎과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서 있는 것이다. 사르마트 금관의 추상화된 표현, 그것이 바로 신라 금관인 것이다. 금관의 가운데 세움 장식은 나뭇가지를 표현한 것. 금관의 관 테두리 위로 솟아있는 장식은 사슴뿔을 표현한 것이다. 결국 금관은 사슴과 나무의 상징적 표현이었다. 그렇다면 고대 북방에선 왜 금관에 사슴뿔과 나무를 표현한 것일까? 고대 북방 민족들은 나무를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 즉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 믿었다. 또한 사슴은 신의 의지를 전달하는 전령사라고 여겨진 신령스러운 동물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고대 샤먼의 복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인간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자이자 절대적인 지배자로서 군림했던 샤먼. 이들은 대개 머리 위에 사슴뿔 모양의 관을 썼다. 나무와 사슴뿔 장식의 상징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 널리 퍼졌고 교역을 통해 동쪽 끝 신라까지 이어졌다. 신라 금관의 사슴뿔과 나뭇가지는 북방의 샤먼과 연결돼 있었던 것이다. 김씨의 왕족인 마립가는 모든 신라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궁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도 겸했던 존재였다. 결국 금관은 국가 제사장의 상징이자
현실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상징입니다.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황금 유물 금관, 그 화려한 디자인 속에는 유라시아 초원을 넘나들며 교류했던 신라의 국력과 김씨 왕조의 위엄이 깃들어 있었다.